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순병원 원장 김창수입니다. 오늘도 저희 크리스찬 생활정보 유용한 의학 정보들을 여러분과 나눠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임상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접하는 것이 바로 이 피부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분들 이 병원을 찾으시는 가장 많은 원인은 미국 분들은 당연히 통증입니다. 아파서 병을 많이 오고요. 한국 분들은 병원을 찾으시는 게 가장 많은 게 속병, 위장병, 그 다음에 피부병, 그 다음에 통증은 한국 분들은 잘 안 오시죠. 잘 참으시니까. 통증보다는 이제 나머지 건강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피부 질환이 임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 질환들의 하나가 되는데요. 가장 흔한 피부 질환들은 이 소아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가장 많겠고요. 성인이 되면은 이 습진, 소아의 유아 아토피가 결국 어른들 습진과 유사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 또 성인들 중에서는 이 습진들 외에도 또 가장 많은 질환이 이제 두드러기가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두드러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누면서 기회가 되면 습진과 두드러기의 차이점이라든지 이 접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절적으로는 현재가 가장 이런 질환들이 피부 질환이 좀 많은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2월 달에 보통 꽃가루가 개화되고 이렇게 질환 꽃가루의 문제를 일으키는 기를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데, 보통 2월부터 시작을 해서 한 3월, 4월 이렇게 가면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은 또 어떤 게 주로 많이 피부 질환이 있으신가 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 미국에서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저는 한국을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한 7, 8년 전인가 한국을 나갔을 때 보니까는 경기도에서 조금 벗어나니까는 주말 농장이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주말 농장이라고, 그게 마치 제가 어떤 느끼기에는 이 주말 농장이라는 게 땅을 임대하는 것 같아요. 임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와서 거기다가 심고 주말마다 와서 또 거두어가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미국에서 사시는, 특별히 남부에서 살면서는 그런 게 자유롭죠. 집안에서 밭을 만들어서 자유롭게 농산물을 키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건 좋은데, 거의 우리 한국 분들은 이래 보면은 우리 점잖으신 어르신들도 보면은 거의 한국으로 따지면 농부처럼 밭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에다 계속 나가셔서 나무들과 접촉을 하니까 이 풀독 같은 게 많이 생기셔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부과를 많이 찾게 되고 많이들 오시죠.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알러지를 피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또 설명드리겠지만, 또 창문을 이렇게 열어놓는 그런 습관이 있어서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많이 생기고요. 굳이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창문을 한국 분들이 자꾸 여는데 열심히는 안 됩니다. 여는 습관 때문에 이 피부 질환들이 많이 잘 낫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좌우간 이 두드러기라는 것은 습진과는 좀 다르게 우리 인간의 면역의 원리는 4가지 면역의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이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말하면 hypersensitivity reaction이죠. 과민 반응이라고 말하는데 4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제 1형이 바로 이 알러지 반응 때 나타나는 형태의 반응을 1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형은 어떤 형태인가 하면은, 제가 여러 번 설명 들으셨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caveman,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완전 농사꾼처럼 농사꾼이 아니라 주택이 제대로 없고 이럴 때 산에서 산단 말이에요. 유목민처럼 여기 살 때 밤에 자는데, 중동 지방으로 따지면 정갈, 우리나라 한국 사람 따지면 모기 또는 벼룩, 틱 이런 애들이 날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으면 모기 물면 금방 부풀어 오르죠. 딱 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벌레들의
침 속에 있는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거죠. 단백질이 들어오면은 그 단백질이 들어와서 내 몸을 해코지 할 때까지 그냥 멍청하게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벌레가 나를 지금 이게 벌레가 빨대를 딱 내 몸에 꽂고 쭉쭉 피를 뽑고 있는데 이 주인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잠만 자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밤에. 그럼 어떡합니까? 밤에 잠을 자는데 막 이게 일단은 이 묻은 벌레를 잠을 깨기도 전에 긁어서 그놈을 떼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가렵습니다. 이 반응이, 일형 알러지 반응이 가려워요. 가려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렵게 벌레 물었거나 이래서 가렵게 만든 원리가 그겁니다. 긁어서 붙은 놈을 떼내라는 거죠. 모기가 되든 벼룩이 되든 틱이 되든 진드기 떼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신속 반응팀 제1형 과민 반응 시스템을 딱 만들으셔가지고 조기 대응팀을 만들어서 생각할 필요 없이 무조건 긁도록 만들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두드러기입니다. 그게 그 원리가. 자, 두 번째는 가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이 밖에서 후방에서부터 이 다른 면역 세포들이 이쪽으로 몰려와야 되고 현장에 몰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뒤에 후발 대응팀들이 잘 몰려올 수 있도록 이 조기 대응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혈관을 확장시켜 놓습니다. 그래야 도로 확장이 돼야지 뒤에 후방에서 지원군들이 도착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도록 딱 디자인을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이 두드러기라는 것이 그 반응 때문에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먼저 두드러기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두드러기 생긴 모양을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잘 없으시고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생겼죠, 두드러기는. 자, 반응이 생기면은요, 첫 번째 어떻습니까? 막 무지무지 가렵습니다. 그죠? 여러분, 모기 물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모기처럼. 막 무지무지 가려운데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작은 반점으로 생겨요. 톡 튀어나옵니다. 반드시 두드러기는 튀어오릅니다. 모기 물렸는데 그냥 빨갛기만 하고 안 튀어오른 거는 거의 못 보셨죠? 반드시 튀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튀어오르는 이 작은 거, 이렇게 튀어오르다가 이 작은 것들이 자기들끼리 뭉쳐지게 되면 큰 놈이 되죠. 뭉쳐지면 큰 놈이 돼서 이렇게 크게 튀어서 판처럼 튀어오르게 되고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 가장자리는 붉은데 안쪽이 좀 이상하게 약간 안쪽이 좀 붉은데 안쪽은 좀 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흰색을 띠죠, 흰색을. 이런 걸 팽진이라고, wheel, 영어로 wheel이라고 그러는데 팽진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안에 물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들어있으니까 안쪽 부분은 물이 많으니까 물 때문에 이 붉은색이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두드러기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이 두드러기가 생기는 것은 어떤 때는요, 이렇게 입술이 확 부어오르기도 합니다. 입술이 막 부어올라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두드러기가 모양은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테고요. 왜 생기는가? 이 두드러기가 어떤 원리로 해서 생기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시게 되는데, 이 두드러기라는 것은 바깥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제 과민성 반응이 생기는데, 그 과민성 반응이 밖에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항체를 미리 만들어진 항체가 있다가 이 미리 만들어진 항체가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면역 세포들 중에 비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비만 세포, 이거는 메스트셀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비만 세포가 마치 물통처럼 이 세포 속에 많은 양의 액체 성분을 히스타민이라는 액체를 다 효소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호르몬을 히스타민을 가득히 간직하고 있는데, 이것이 밖에서 들어온 단백질, 벌레 타액이나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미리 만들어진 항체가 그것과 반응하면서 그 반응 과정에서 이 히스타민이라는 것이 터져버립니다. 이렇게 이 세포가, 비만 세포가 터져버리게 되면 속에 담고 있던 히스타민이 팍 쏟아지겠죠. 히스타민이 팍 쏟아지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시작 과정이 되겠습니다. 히스타민이 팍 쏟아졌을 때 그럼 도대체 어떤 반응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은 혈관이 확장되게 됩니다. 히스타민이 쏟아졌을 때 히스타민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우리 몸에 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혈관이라고 치세요. 이게 모세혈관이라고 칩니다. 모세혈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모세혈관이 있으면 첫 번째 가렵게 만든다 그랬죠? 가려워서 내 몸이 긁어서 그 벌레를 떼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랬죠? 이렇게 확장. 왜 확장시킵니까? 그래 도로가 넓어서 후방에서 많은 지원군들이 속속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장시킵니다. 자, 도로를 확장시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장되니까 이 혈관이라는 것이 이 그 바닥에 타일처럼 이렇게 조각조각을 모아서 이렇게 붙여서 동그랗게 튜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튜브를 만들어 놓은 게 늘어나니까, 확장되니까, 보시면 확장되니까 틈이 벌어지죠? 이 틈이 벌어진 속으로 새어 나옵니다. 무엇이 새어 나오느냐? 혈관 속에 들어있는 물 성분이 새어 나오는 거죠. 혈관 속에 들어있는 물 성분이 새어 나오게 되니까 그 물이 체내에 살점 속으로 스며들죠. 살점 속으로 스며드니까 살점이 붓게 됩니다. 그 살점이 부어오른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팽짓, 아까 말씀드렸던 살이 부어오르는 거죠. 목이 물렸을 때 부어오르는 것처럼 부어오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드리기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가렵다. 그죠? 두 번째, 부풀어 오른다. 혈관이 확장돼서 부풀어. 혈관이 확장되니까 멀리서 보세요. 혈관이 대롱인데 막 무수히 많은 혈관이 있을 거잖아요. 각자가 부풀어 오르니까 혈관 색깔은 무슨 색?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넓어지죠. 빨간색이 넓어지니까 멀리서 보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두드리기 붉은색을 띱니다. 그러나 한가운데는 뭐가? 물이, 스며 나온 물이 그득히 고이니까 한가운데는 약간 물찬 흰색을 띠면서 바깥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 원리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드리기가 생겼을 때, 두드러기, 우리 영어로 하이브라 그러죠. 이 하이브의 이 반응은, 요약을 해보면 이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어떤 바깥에서 꽃가루나 어떤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 안에서 면역항체, 이 면역항체가 작동을 해가지고 이 비만 세포에 들어있던 그래듈이 팍 쏟아져 나와서 히스타민이 팍 쏟아져 나와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가렵고 부풀어 오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치료는 어디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치료를. 이 원리를 잘 생각해보면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그 벌레나 이런 거에 접촉을 하지 않았어야 되죠. 안 물려야 되겠죠. 모기장. 지금 모기장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노출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항체가 나와서 거기서 히스타민이 나왔죠. 히스타민이란 매개 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크로몰린이라는 약입니다. 그거는 나오지 않도록 하거나, 이미 나와 있는 항체가 히스타민이 혈관을 늘리거나 넓혀주거나 가렵게 하는 작용을 하지 못하게 나온 놈을 빨리 씻어서 없애버려야겠죠. 히스타민이 아까 제가 표현하기를 비만세포에 쏟아져 나온다. 쏟아져 나오면 빨리 닦아버려야 되겠죠. 빨리 훔쳐야 됩니다. 히스타민을 훔쳐서 없애는 게 뭐야? 이게 뭐예요? 그게 항히스타민제. 여러분, 항히스타민제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이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한국에서 이렇게 다니러 오신 분들이 보면은 항히스타민 이름을 오버 더 카운트를 잘 모르셔요. 항히스타민 이름은 미국 친구들은 아기 때부터 이렇게 의학적인 거를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라다 보니 아기들도 모르는 사람 다 없죠. 다 알고 있죠. 이제 이름 잘 모르는 사람,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도 보통 할 정도로 뚜렷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항히스타민제 이름인데요. 항히스타민제 여러분, 항히스타민제는 대부분 그냥 사실 수 있어요. 꼭 병원 오지 않는 이름 뭔가 이름 이야기 보세요. 네, 맞습니다. 절택이죠. 절택, Z-Y-R-T-E-C. 한국 분들이 지르텍이라고 말하는, 지르텍 하면 약간 좀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영어로 이제 보통 절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절택. 그 다음에 영어 제네릭 이름으로는 세티리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안전한 약이죠. 항히스타민제들은 절대 안전한 약이니까요. 또 많이 쓰는 항히스타민제, 이거를 이제 또 이제 미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 발음이 좀 차이가 나는데, 베나드릴. 미국 사람은 베나드릴을 그러지 않죠. 베나드릴. 항상 액센트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베나드릴이라 그러면 미국 사람 못 알아들어요. 베나드릴. B-E-N-A-D-Y, D-R-Y-L. 예, 베나드릴.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이 쓰시는 게 알레그라라든지 또는 뭐 있나요? 절텍, 그 다음에 그 클라리틴, 로라타딘이죠. 클라리틴 이런 것들. 이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잠이 많이 오는 약입니다. 옛날 약. 베나드릴이 가장 옛날 약이고요. 점점 해서 최근에 2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바로 알레그라, 절텍, 클라리틴인데요. 얘들은 잠이 오는 부작용은 적습니다. 적은 반면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잘 없죠.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효과가. 그게 이제 바로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 절텍을 하루 한 개 드시고요. 절텍 또는 클라리틴 잘 안 들어요. 근데 절텍을 하나 드시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근데 반응이. 그다음 드시고 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잘 안 없어지거나 또는 두드리 잘 안 없어지거나 또는 뭐 계속 생기거나 이럴 때는 베나드릴을 무지 드셔야 돼요. 무지. 하루에 뭐 한 개를 뭐 4시간마다 먹어도 좋고 2개를 뭐 4시간, 6시간 사이에 뭐 계속 먹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히스타민제가 무조건 답이에요. 왜? 원리를 하셨잖아요. 방금. 원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여기다 대놓고 막 다른 거를 자꾸 생각하면 곤란하다. 이걸. 무조건 항히스타민제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쓸 수 있는 약들은 뭡니까? 좀 더 상류 어퍼 레벨에서부터 원초적인 부분부터 막아주는 방법이 뭡니까? 면역 세포를 억제시키면 좀 되겠죠. 면역을 다 억제시켜버리면 이런 면역 반응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가 몸에 좋지가 않죠. 왜 그런가 하면, 벼룩 잡으려고, 빈대 잡으려고 초과삼관 태우는 격이 되는 겁니다. 얘를, 아주 괴로운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스테로이드를 써버리게 되면, 너무 쓰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쓴다는 얘기,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면역이 너무 떨어지면 안 좋습니다. 골다공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스테로이드는 피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병원, 주사 맞으면 알레르기 다 낫는다, 이런 것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얼티카리아, 두드리기에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드문데 얘는 가려워서 죽는다는 건 없잖아요. 그죠? 내가 가려워서 죽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죽는 사람 못 보셨잖아요. 그러나 얘는 그런 경우 가끔 있죠. 이 두드리기가 아까 보신 것 입술이 붓는다. 이게 엔지오이드마 혈관 부종이라고 그러죠. 이게 붓는 거 아까 두드리기 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피부에서 붓는 거라 그랬는데 이게 너무 많이 붓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반응이 생기다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입이 막 붓고 이렇게 입이 막 붓는다든지 눈이 붓는다든지 그뿐만 아니라 이런 점막들 쉽게 부풀어 오르는 점막들이 붓다가 무엇이 붓는가 하면은 자 요게 바로 성대인데 울 때 애덤스 애플 밑에 쪽 안쪽에 들어있는 이 성대는 이 가로지기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공기가 들어갈 때 기도로 공기가 들어갈 때 열리고 말할 때는 닫혀서 부르르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게 소리가 나오는데 얘가 만약에 공기가 들어가 숨을 쉴 때 안 열리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숨을 못 쉬는 거죠. 자, 이 성대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소리 낼 때 붙어서 부르르 떱니다. 이렇게 떨면 소리를 내는 건데 얘가 만약에 정상적인 성대인데 얘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고 생각해보세요. 부풀어 올랐다고. 이게 이제 두드리기 때, 두드리기 심한 형태, 혈관 부종 때, 심한 형태 때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이 그림은 그냥 다쳐버려요. 그러면 숨을 쉬는데 숨이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공기가.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막 숨을 쉬게 이건 뭐예요? 이건 응급이죠. 이렇게 되면 응급이 됩니다. 1년에 몇 명씩 죽거든요. 몇백 명인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있는데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혈관이 일단 베나드릴 먹고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급하니까. 그때 어떡합니까? 이 혈관이 늘어나서 물이 새 나와서 부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혈관을 다시 일단 닫아놔야 돼. 물이 상수도 물이 터져 물 막 나오는데 그걸 전화 걸어가지고 거기 수소 사업소죠? 물이 어쩌고 다 닫아주세요. 이렇게 안 된다며. 쫓아가가지고 일단 집안에 들어오는 호스를 잠궈야 됩니다. 그죠? 그래 놓고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혈관이 늘어나서 막 물이 새 나와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를 빨리 혈관 수축시켜서 닫아주면 싹 사라집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에피네프린의 펜이죠. 주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주사를 하게 되면
그 주사를 하게 되면은, 그 얘가 이 부풀어 올때 갑자기 싹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굉장히 신속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사를, 에피펜이라는 주사를 이 두드러기가 자주 생기는 친구들은 이 가지고 다니면서 이 자기 몸에다 이렇게 주사를 해야 돼. 콱! 이렇게 주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갑자기 생겼을 때는 꽉 주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두드러기가 순서가 좀 바뀌었지만 주로 유발하는 게 무엇이냐?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게 주로 무엇이냐? 일단 저걸 알아야 될 텐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벌레 물리는 확실히 생깁니다. 벌레는 내 몸에다 직접적으로 벌레가 타액 속에 있는 들어있는 단백질 집어넣는 거니까. 제가 방금 단백질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이 두드러기는 주로 단백질 또는 너트 종류, 땅콩, 피넛, 너트 같은 게 있나요? 피넛, 피스타치오, 왈넛, 호두, 이런 거 여러 개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너트 종류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 많은 거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그래서 왜 새우 엘러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 새우, 거기서 말하는 새우 엘러지라는 거는 이런 반응들을 말하는 거지, 새우 먹고 2, 3일 뒤에 습진 생겼다 이런 거 아닙니다. 즉각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즉각 반응. 지금 우리가 말하는 1형 과민성 반응, 즉각 반응. 즉각 반응이 바로 두드러기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아까 말씀 새우 같은 거 또는 단백질 이런 거 또는 어떤 약이나 조미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주로 입으로 들어온 겁니다. 먹는 걸로 들어왔을 때 반응을 나타내는 걸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무엇이 그런지 대충 알아요. 대충 알기 때문에 그걸 원인을 분석을 해서 찾아내가지고 그걸 이제 피하는 그런 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두드러기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두드러기는 마무리를 마저 할까요? 자, 두드러기는 그래서 치료는 무조건 항히스타민제다. 그 다음에 드물게 스테로이드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드러기는 원인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는 너무 심한 사람들은 에피펜이라고 그래서 그 혈관 수축 에피네프린 있죠? 그 아드레날린 그걸 주사를 들고 다녀야 될 수도 있다. 미국 애들 많이 들고 다닙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끊어요. 근데 되게 비싸요, 그게. 한 2, 300불 한다고요, 그게. 그걸 들고 다녀야 된다. 까지 이야기 드렸고요. 자, 그땐 두드러기가 약을 먹는다, 안 된다. 닦는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스테로이드를 계속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스테로이드 몸에는 좋지 않으니까 그러긴 한데, 쓰는 방법. 두 번째는 뭐라는가 하면은, 면역을 억제시키는 비스테로이드성 면역 억제제가 있죠. 그게 어떤 것들인가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또 루푸스나 이럴 때 쓰는 면역을 억제시키는 좋은 약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말라리아 약이라든지 또는 우리 나병 환자들한테 쓰는 약. 그래서 왜 그 나병 환자들한테 쓰는 약이 피부병이 좋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약들을 쓰기도 하죠. 그런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제가 아까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는데, 한국 분들이 자꾸 문을 연단 말이에요. 창문을 여시는데, 이건 두드러기 관련된 게 아니라요. 주로 코 알러지, 그 다음 천식, 습진, 이런 것들에 관련된 얘기인데, 문을 열면, 문이라는 게 이제 창문을 열면 바깥에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창문을 왜 여는가 생각하면은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도 그 이해가 되는 게 환기라고 생각해요, 환기라는 걸 생각할 때는 바깥 공기가 뭔가가 산소가 많을 것 같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방 안에는 산소가 부족할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산소가 많은 신선한 공기를 바꿔준다라는 생각에 자꾸 창문을 열어요. 자, 생각해 볼까요? 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자, 지금 오늘 우리가 그 가족들 3명, 5명이 차를 몰고, 밴을 몰고, 또는 승용차를 몰고, 플로리다를 지금 운전하고 가신단 말이에요. 운전해 가시면서 그 좁은 차 안에 몇 명 들어왔어요? 5명. 5명이 이산화탄소 뿜어낸 산소를 다 쓰고 있죠.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5명이 15분 뒤에 다 질식해 죽어야 돼요. 그죠? 차 안에서. 그러지 않죠?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그 좁은 차 안에서도 1시간씩, 2시간씩을 5명이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넓은 집안에, 미국 집이 얼마나 넓어요? 환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생각하시는 거고요. 환기를 한다고 문을 열게 되면 바깥에 들어있는 모든 알러지가 다 들어와요. 알러지 물질이. 그죠? 그래서 공기정화기를 집안에서 돌리고 환기를 절대 시키지 않는 그 굉장히 주의사항을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환기는 절대 문을 열지 마시고요. 집안에 공기 필터를 갈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그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 코너 진행인은 아틀란타 순병원 원장 김창수였고요. 저희들이 오늘 두드러기 그리고 약간의 알러지 전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또 알러지에 고생하지 않으시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